퇴직금 2억 받았으면 노후 걱정 없겠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일손을 놓고 나면 고립감이 그 자리를 파고듭니다. 58세에 병원을 정리하고 은퇴한 한 의사는 말합니다. 통장엔 돈이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진료실에선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지금은 정적만 감도는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보다도 사람이, 그리고 관계와 목적이 더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의사조차도 막상 자신의 은퇴 생활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외로움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2억을 받았지만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는 58세 의사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에서 간과하기 쉬운 관계와 삶의 구조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빠졌던 세 분의 실제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누구든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 진짜 문제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봅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고 퇴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느냐.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2억이라는 목돈이 있어도 외롭고 허탈한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일상에서 사라지는 역할. 직장인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맡은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라는 역할이 있었고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역할이 사라지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역할이 사라진 삶은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2. 사회적 연결고리의 붕괴. 회사, 병원, 사업장은 단지 일터가 아니라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웃고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은퇴 후엔 이런 관계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기대만큼 따뜻하지 않을 수 있고 친구들은 바쁘거나 멀리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평생의 인간관계를 대부분 일터 중심으로 유지한 경우가 많아 은퇴와 동시에 고립되기 쉽습니다. 3. 삶의 루틴 붕괴. 하루 일과가 없어지면 인간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 갑작스레 생긴 자유시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구조 만들기. 은퇴 후에도 출근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일정이 있는 곳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세요. 은퇴 후에도 일상을 스케줄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할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의사였던 분이라면 은퇴 후엔 지역 건강 멘토나 강의자, 기고가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활동을 만들면 삶에 다시 의미와 보람이 생깁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야 관계가 생깁니다. 은퇴 후 친구는 능동적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냥 기다려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59세 은퇴한 전직 의사 시골 자택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온 사연. 이분은 퇴직금을 받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조용한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 밖으로 빨리 왔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고 마을엔 또래도 드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당을 서성이다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사회에서 사라진 사람 같다.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한 지역 보건소에서 주 3회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은 수당이었지만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60세 소아과 전문의 유튜브로 두 번째 삶을 시작하다. 병원을 정리한 후 이분은 막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에 가도 그분 이제 은퇴하셨다며? 라는 말이 뒤따르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주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아 건강 상식 정도를 다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도 늘고 댓글도 오가며 소통이 생기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은 월 수입이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2세 내과의사, 퇴직 후 매일 걷기 모임에서 삶의 활력을 찾다. 이분은 병원에서 물러난 뒤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은 바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러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아침 걷는 모임이 있다는 걸 듣고 용기를 내서 나가봤습니다. 첫날엔 말 한마디 안 하고 걸었지만 몇 번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주제도 가벼워서 오히려 편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7시가 기다려진다고 해요. 별거 아니지만 그 걷는 시간이 하루를 열게 해줘요. 그전엔 해가 떠도 난 깨어있는 느낌이 안 났어요. 은퇴 준비, 돈만 챙기면 반쪽짜리입니다. 퇴직금 2억이든 연금이든 재산이든 재정적인 안정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 루틴, 삶의 목적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50대라면 관계를 다시 만들고 퇴직 후에도 이어질 일상 루틴을 만들어두는 준비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